안녕하세요. 제가 전주에서 한 70년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계속 살고 성장했던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전북이 지금 인구가 한 170만 정도 되는데요. 이게 계속 젊은 인구들이 매년 10,000명 이상씩 타지로 유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 비율의 40%가 60세 이상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타이틀은 다 갖고 있는데요. 자, 광복 후에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행정구역 찾아보니까 전라북도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170만 정도 되는데 49년 광복 후에 전라북도 인구가 200만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태어난 해가 55년인데 55년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도 전라북도 인구가 210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쟁 후에보다도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유일한 행정구역이 우리 전라북도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을 가서 택시를 탔는데 부산의 택시기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부산이 노인과 바다가 되었다고. 그 말은 부산이 이제 부산 산업이 지금 굉장히 침체하고 있고 수도권에 비해서 열세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부산이 저 지경이면 우리 전라북도는 어떨까? 우리 전라북도의 현실은 어떤가? 참 기가 막혀더라고요. 부산 인구가 찾아보니까 55년도에 부산 인구가 100만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산이 한 32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55년도에 대구가 한 45만 명 정도 됐는데 전라북도가 210만 명이었으니까 지금 대구가 한 23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대구나 부산이나 자기들 지금 수도권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고 그냥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정작 가장 뒤처지고 가장 소외받고 가장 불균형 성장의 피해자이고 온갖 차별과 무시를 다 받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는 인구는 소멸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라북도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어떤 세력도 없고, 그렇다고 전라북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말로는 하는데, 말로는 전라북도 지원해주겠다, 도와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불균형 성장의 최대 피해자니까 배려를 해주겠다 말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 살면서 그게 피부에 와닿는 건 전혀 없으니까요. 어차피 정치라는 게 쪽수가 부족하면, 인구수가 부족하면 무시당하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뭘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주는 게 지금 냉혹한 현실인데,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 해드리면, 얼마 전에 날도 추운데 기차를 타러 전주역에를 갔어요. KTX 역인데 택시만 타고 가면은 전주역에 가면 엄청 짜증나죠. 왕짜증나는데 전주역이 81년도에 지어가지고 이제 증축한다고 공사를 잔뜩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몇 년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공사를 저렇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공사는 해서 택시들 진입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택시가 한번 들어가서 나오는데, 손님 태워서 나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기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런 말 하더라고. 이게 만약 광주나 대구 같으면 그냥 확 이러시면서 그냥 확, 다음 말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상상하시면 되고요. 이 전주역에서 이제 딱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내려가지고 도대체 전주역이 공사가 언제나 끝나나 해서 표지판을 이제 열심히 한번 찾아봤어요. 표지판을 찾아봤더니 전주역 대합실 중간에 조그만하게 하나 있더라고요. 23년도 공사 시작해서 제가 한 달 전에 가서 봤을 때 26년도 12월에 완공된다고 해서, 그러면 올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에는 조금 지금보다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저께 가서 또 KTX를 타고 가다가 가소통 이런 데를 가서 보니까 26이라고 써있는 글자만 27로 바꿔놨더라고요. 26이라는 글자만 27로 살짝 바꿔놓고, 그럼 1년 후에 된다는 거예요. 또 27년 12월 말에 공사가 된다는 건데, 공사를 23년도에 시작해서 27년도 하면 공사만 지금 5년 하는 거잖아요. 공사만 5년 하는 거고, 2018년도에 정동영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그 전주역 앞에 현수막 이런 게 붙었던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붙었냐면, 드디어 전주역 신축 공사가 결정이 됐다, 예산이 확보가 됐다, 그 프랭카드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 보고 벌써 이제 지금 한 8년 지났네요. 그동안에 실시 설계 해가지고 전주역 설계 자기 국제 공모에서 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공사는 실시 설계하고
난 다음에 한 4, 5년 후에 공사 시작했고요. 공사 시작해서 23년도부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에 공사비가 계속 이제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인프레가 되니까. 공사비 자체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인프레가 돼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처음 사업비는 450억 정도 됐나 봐요. 450억 정도 됐는데, 이 공사비를 가지고는 이제 원래 계획한 대로 전주역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정권에서 이걸 이제 차입해 예산을 증액해줘야 되는데, 증액을 안 해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공사 규모를 줄인 거예요. 역사 규모를.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정동영 의원이 각 지역구 의원인데 정동영 의원이 프레카드에 다시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예산을 900억으로 증액해서 원래 계획대로 지키기로 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증축하기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사실 원래 계획대로 증축이 된다고 해도요. 전주 역사 규모가 한 광명역에 비해서 지금 한 2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증축을 해서 한다는 게 지금 그 조그마한 역사에, 코딱지만한 역사에 2배 늘린다는 거예요. 2배 늘려가지고 도대체 한 10년 지나면 또 역사가 좁아가지고 역사 증축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나오게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한 번 증축을 할 때 조금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증축을 해야지, 지금 증축 한 번 하는데 10년씩 걸리는데, 또 지금 같은 규모로 하면 역사 면적이 부족한 게 불보듯이 뻔한데, 이걸 또 언제 다시 또 시작할지. 그래서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해라. 하는 김에 아예 그냥 규모를 원전 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증축하는 건 하는 대로 하고, 여기에 증축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해가지고 더 좀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역사를 가서 보면, 제가 전주역에서 서울을 이제 용산역을 가다 보면 지나치는 게 익산역, 뭐 좀 크다고 하는 역이 익산역하고, 그다음에 오송역, 그다음에 천안-아산역, 그다음에 광명, 서울 이렇게 가는데요. 가는 데마다 지금 오송역 규모가 전주 역사의 한 10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송역이 청주 이쪽, 세종 이쪽에 철도 인구를 커버하는데, 뭐 청주 자체가 청주가 통합이 돼가지고 전주보다 훨씬 사이즈가 작았던 도시가 지금 청주가 90만 정도 되니까요. 그 오송역이 있고, 그 다음에 천안-아산역이 있는데, 천안-아산 도시 규모는 뭐 보니까 천안이 한 60만이 넘고 전주보다 크더라고요, 인구 규모가. 그 다음에 아산하고 합치면 거의 인구가 100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코레일하고 교통부에서, 건교부에서 천안-아산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뭐 민자를 유치해서 뭐 4천억을 투자해서 한다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상에서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 천안-아산역 규모도 전주역 규모의 뭐 5배 이상 되겠죠. 광명역은 뭐 지금 현재 한 20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주 역사가 증축이 돼도 한 10배는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축의 규모나 증축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을 재검토해서 조금 더 증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증축을 하는 김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지금 전주가 2036년에 뭐 전라북도에서 전주가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나섰는데, 올림픽이 유치가 돼가지고 만약 올림픽을 하는 그 메인 도시가 된다고 하면 뭐 2036년도니까 불과 뭐 한 10년 정도 후의 일인데, 지금과 같은 역사 전주역의 규모로 해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해서, 지금 아예 전주 역사를 증축하는 김에 면적을 좀 늘려서 전주 역사에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어떤가 해요. 전주 역사 박물관과 전주 역사 도서관, 이런 것들을 역사에 한번 같이 끼워 넣는 거예요. 역사에 한쪽 공간은 전주 역사 박물관, 그러니까 전주의 어떤 역사를 여행객들이나 전주 시민들이 역을 이용하면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 81년도에 그 전주역이 생겼는데, 81년도 이전에 지금 현재 전주시청에 있는 전주 오거리에 있던 전주역의 모습, 그리고 그 전주역에서 지금 한옥마을로 가는 그 길이 과거에 철도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의 오목대하고 이목대를 이렇게 연결하는 밑에가 다 철도길이었고, 그 철도길에 관련된 그런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전주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는 종합적인, 그다음 한옥마을과 연계하고, 그래서 전주시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역사 박물관을 좀 하나 전주역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그 전주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디지털 도서관과 그 일반 책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도서관을 역사에 집어넣어서
이용객들이 책을 접할 수 있고 역사를 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보면 주차장을 뭐 지금 현재 한 150대 들어가는 주차장을 뭐 한 250대로 늘린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니 주차장 250대 해가지고 이용객들이 어떻게 주차를 하나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역사 뒤에 주차장을 짓고 있던데, 역사 뒤에 그 전주 역사 뒤에는 지금 전혀 개발이 되지도 않고 집값도 비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 땅을 좀 확보해서 한 1000대 정도, 좀 스케일 크게, 통 크게 한 10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환승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더군다나 전주역 뒤에가 지금 뭐 장제지구라고 해서 주택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계획하고 있는데 대형 주차장을 좀 지어서 전주로 오는 사람들이 이미지가 이 주차장도 이렇게 잘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여객을 환승하고 이제 여객들을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맞이하고 할 때 좀 편하게 차를 받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 이런 걸 좀 대규모로 확충해서, 어차피 지금 10년 걸렸잖아요. 어차피 늦어진 거 하는 김에 좀 박물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주차장도 좀 제대로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나 뭐 이런 건 사실 예산 하는데, 지금 전라북도 그 전주역 짓는 예산이 900억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은데, 우스갯소리로 서울 강남 저 반포나 압구정동 가면 한 50평대 아파트 한 채에 100억씩 하는 세상인데, 강남 아파트 9채 값으로 지금 전주역 짓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 5채 값만 더 집어넣으면 한 500억 더 집어넣으면 제가 말하는 주차장, 뭐 박물관, 그다음에 도서관 이런 거 다 직접 해서 전주역을 멋지게 정말 랜드마크로 꾸밀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전라북도의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권의 지형이 가장 좋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한 번도 이렇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좋은 자리에 대거 간 적도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뭐 전주에 있는 덕진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장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주에 또 다른 지역구에는 전주 역사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전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국회 집권당 민주당의 원내충무가 또 익산 국회의원이고, 뭐 이런 좋은 진용을 언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똑바로 해서 전주 역사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는데 우리 도민들이, 그다음 전주 시민들이 이렇게 힘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주시의 역사를 보면, 전주역에서 이렇게 앞에 딱 내려다보면 마중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쪽 차선이 5차선인 걸 갖다가 중간에 무슨 정원을 만든다고 2차선으로 줄여가지고 거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이, 제가 요가하는 택시기사를 못 봤어요. 택시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게 돈 들여서 뭐 하는 짓 했는가 모르겠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전주 역사가 커지고 전주역 뒷면에 장제지구가 개발돼서 지하차도로해서 백제대로에서 연결되게 되면 마중길도 차선을 좁혀놓은 거, 이거 다시 원상복귀해야 될지 몰라요.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교통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게 시에서 돈 쓸 때 좀 잘 생각하고, 제가 이번 1월 달에 또 이제 도착을 해갖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 줄도 얼마 길지 않아요. 전주역의 택시 승강장이. 근데 차는 쭉 밀려있고 사람은 밀려있는데, 차가 이렇게 아주 불합리하게 해놔가지고 차를 직선으로 해서 바로 우회전해서 모든 차량이 우회전해서 나가서 유턴해서 가게끔 해놓으면, 저야 뭐 교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보다 훨씬 차량 소통이 좋을 것 같은데, 그 병목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택시를 타갖고도 못 나가요. 차가 바로 못 나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제가 택시 승강장서 한 20분 서 있는데 엄청 화나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는 뭐 우리 지역이 정치라는 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이 없잖아요. 경쟁이 없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의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서울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 같이, 서울 성동구 정원호 구청장이 하는 걸 우리 지역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성동구 구청장이 성동 구민의 만족도가 90%라잖아요. 정말 세세한 데까지 배려해서 행정을 하는데, 제가 사는 이쪽 전라북도에서 그런 행정 서비스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문제가 사실은 정치로 규결이 되는데,
우리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건이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전라북도에 오늘은 전주역을 이야기했지만 전라북도의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교육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한 70년 이상 여기서 살면서 느꼈던 문제들을 그냥 날 것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주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